네, 안녕하십니까. PMI, PMP 시험 자격 인증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포PM 대표 이두표고요. 이번 내용은 PM복 7판이 출시가 2021년 중순에 됐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시험 준비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PMP 시험을 준비하시려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어떤 교육 과정을 들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리퍼런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응시 자격 다시 한번 알아보고 칠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대학교 졸업을 한 경우 3년 36시간의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있으면서 시간으로는 4,500시간을 투입한 경우에 시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으로 PM 프로젝트 이 PM복에 관련된 35시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전부 확인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전문 쪽 나오신 분은 이쪽 영역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쪽 자격 조건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PMP 시험 관련해서 예전보다는 좀 바뀌었었죠. 2021년부터 바뀌었는데 시험 문항이 180문제가 출제됩니다. 180문제. 그리고 더미가 이제 5문제니까 실질적으로는 175문제 가지고 채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응시 시간이 230분, 그리고 거의 4시간에서 10분 빠진 경우죠. 그리고 중간에 10분의 휴식 시간이 부여됩니다. 물론 휴식 시간은 응시 시간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손을 들고 잠시 이제 얘기를 하면 타이머가 멈추면서, 그리고 바깥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신다든가 물을 한 잔 드신다든가 하시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지선다형이었는데요. 4개 중에 뭐 2개 찍는 문제, 이런 복수 문제가 일부 나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들은 바로는 한 15문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시험대도 있고 더 적게 나올 때도 있겠죠. 이런 사지선다형 위에도 드래그를 한다든가 ASB로 이런 식도 있으니까 다양한 문제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실력만 있으면 다 사실 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응시 자격과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 7월, 8월에 영문판, 한글판이 쭉 이제 한 달 주기로 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은 PMI.org 유료 회원이 되면, 멤버십이 되면 PM복 7판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M복 7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요. 그럼 PM복 7판만 읽어보시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당연히 오겠죠.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험 출제 개요와 또 7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좀 분석해서 7판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가 인사이트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PM복 7판은 보면 이제 영문판, 한글판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지식 지침서 및 표준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용어로 되어 있고요. 속에 있는 내용도 표준서가 앞단에 소개가 되고 뒤쪽에 지침서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6판에는 이렇게 지침서, 표준서, 그래서 뒤쪽은 이제 뭐냐면 교육 프로세스에 관련된 프로세스 그룹에 관련된 부분이 간단하게 설명이 됐었고요. 주로 이제 지침서 내용을 해서 지식 영역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엄청난 프로세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풋, 트렌드 테크닉, 아웃풋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마다 이런 트렌드 테크닉이 소개가 됐는데요. 7판에는 바뀌었죠? 표준서가 앞으로 가고 지식체계가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표준서는 내용이 지식체계 지침서보다는 조금 양이 적습니다. 적고 밑에 쪽에 성과 영역,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칠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쪽에는 주로 이제 원칙 같은 부분이 좀 소개가 되고요. 원칙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요쪽이죠. 요쪽. 장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쪽이 좀 장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크게 보면 성과 영역, 조정, 모델 방법 및 가공품.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부록도 좋은 내용이 많아요. 예, 그래서 부록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용어도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략적으로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에 관련된 목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서는 굉장히 양이 적다고 말씀드렸죠. 서론, 가치, 인도 시스템,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원칙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PMBOK 가이드입니다. 지침서인데 서론, 성과 영역이 2.1에서 2.8까지 8개가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는 테일러링이라고 하죠.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조정에 대한 부분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조정 대상, 프로세스, 성과 영역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리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요약이 되겠습니다. 모델 방법 및 가공품은 뭐냐면 이 앞선 내용, 성과 영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로 성과 영역에 사용되는 부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 성과 영역에 사용되는 방법,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물, 성과 영역에서 적용된 결과물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요. 대부분 보면 툴 앤 테크닉 이런 부분에 대한 기법들이 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냐면 이제 부록 쪽에서 스폰서에 대한 역할, 프로젝트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죠. PMO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일부 내용과 용어 해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볼게요. 이 내용을 잠깐 보면 먼저 이 표준서의 내용 있죠? 이 부분에 관련된 핵심은 또 여기 원칙이잖아요. 여기 원칙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12개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스튜디오십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관리 원칙이죠. 성실하고 존경만 하고 배려심 있는 관리자가 되자. 역시 성기명 리더십, 이런 스튜디오십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PMBOK을 접하시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팀이죠. 콜라보레이티브한 협력적인 팀 환경을 형성하자라는 부분으로 팀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반적 이해관계자죠.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교류한다.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프로젝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가치 중심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목표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평가 조정하면서 가치를 결국 추구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적 사고가 다섯 번째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내부, 외부 이런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대응을 잘 하자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시스템은 계속 변하면서 시스템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에는 행동을 실제로 보여주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권유하고는 다르다라는 부분이 가운데 들어가 있죠. 권유하고는 다르다. 역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잘하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테일러링이라고 하죠. 그 부분 조정을 하면서 인도물에 대한 역시 품질에 대한 원칙이죠. 품질을 잘 맞춰야 된다. 그리고 품질 체계를 잘 구축해서 잘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요즘 계속 복잡해지고 있죠. 복잡성을 잘 탐색을 하자. 그래서 이 복잡성이라는 건 프로젝트 자체도 있는 것 있지만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서로 간의 시스템 상호작용 역시 불확실성, 모호성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복잡성에 대한 탐색이 나와 있고요. 10번째는 역시 리스크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최적화하자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적응성 및 복원력을 수용하자라는 부분으로, 적응하면 이제 보통 보면 요새 애자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복원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빨리 우리가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해줘야 될 경쟁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계획 및 미래 성과에 대한 달성에 대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하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변화 또는 우리는 변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역시 변경에 대한 대응,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표준서에 대한 그 원칙 12가지를 알아봤고요. 지침서 쪽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는 가이드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칙과 성과 영역 쪽을 연계를 시켰습니다. 설명드렸던 12가지 부분을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행동을 잘해서 원칙을 잘 지키면서 성과를 맞추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성과 영역은 어느 쪽이냐 보면 이제 이해관계자, 팀, 기획, 개발 접근 방식 및 생애주기, 프로젝트 작업, 인도, 측정, 불확실성,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실현을 하자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성과 영역별로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몇 장씩 쭉 관련 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에 관련된 이 영역에서는 무엇을 다루다라고 해서 관련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몇 장 나옵니다. 팀에 관련된 부분, 성과 영역에 관련된 부분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관련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됩니다. 개발 방식과 생애주기 성과 영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획 성과 영역, 그리고 작업 성과 영역, 인도 성과 영역, 그리고 성과 측정 영역, 불확실성 영역, 이런 부분이 각 챕터별로 물론 양의 차이는 있지만 좀 작은 부분은 이제 한 8장, 뭐 또 6장이 나오고 많은 부분은 10장 이상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영역은 그동안 PMbook 6판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일부가 좀 약간 업데이트 되면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7판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표준서의 원칙과 지침서의 성과 영역을 조정을 하자는 부분을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상황에 조정을 하면서 그 인도물을 같이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환경, 외부 환경과 잘 대응에 맞게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모델 및 방법 가공품이라는 섹션도 있었죠. 그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냐면 주로 이제 자, 그러면 모델 방법 가공품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게 책에 들어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영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성과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럼 이 부분과 실제로 이 모델에서 사용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이 이런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예를 들면 PMbook에 전부 소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 보시면 아드카 모델이라든지 뭐 시네푼이라든지 스테이지 매트릭스라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PMbook 내부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델이 간단하게 소개는 조금씩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이 모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예를 들면 다른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 또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수준으로 쭉 소개가 그냥 소개만 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이런 거다. 그러면 원칙에 관련된 내용은 속성을 좀 공부하시려고 하면 예를 들면 오스카 또는 여기 보시면 뭐 XYZ,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아드카, 이게 다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시험에 이 모델들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7판이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PMI에서 7판 쪽에 만약에 시험을 만약에 많이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 모델에 갖고 있는 이런 내용,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변화를 주도하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8개 프로세스가 있다면 여기 8단계만 소개가 되거든요. 우리 사실 8단계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리딩 체인지 하셨던 분이 사실 작성했던 이런 모델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야 이제 시험이 나왔을 때 충분히 모델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성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소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수집 및 방법, 이 부분은 많이 공부하셨던 거고, 그동안에 PM북 6판에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다들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뭐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벤치마킹,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정당성 평가, 그 다음에 이쪽에 품질 비용이나 의사결정, 획득가치, 기대가치 다 지금 이미 있었던 내용입니다. 6판에. 그 내용을 어디에 주로 사용할 거냐. 기획,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주로 기획 프로세스에서 많이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측정 때 많이 사용하겠죠.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 구조를 다 요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계략적으로, 이런 그 방법론들은 기획이라든지 측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구나. 이런 쪽을 이해를 하시면서 실무적으로 이용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데이터 수집의 기타 방법들 있죠. 이미 다 배웠던 거예요. 6판에서는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7판이라고 해서, 6판에 있었던 내용을 대부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없었던 내용이 세상에 없었던 내용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6판 베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산정 기법들, 여기에 보시면 에자일에 사용됐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소개가 안 되었던 기능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추가가 되죠. 여기 이 부분 와이드 바이 델파이라든지 스토리 포인트라 이런 부분 다 에자일에 사용되는 산정 기법이니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형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회의 및 행사 방법들, 백로그 상세화 같은 경우는 에자일에 사용됐던 프로덕트 백로그를 쪼개지는 부분이 되겠죠. 쭉쭉쭉쭉 있습니다. 이터레이션 회의, 이터레이션 계획. 이터레이션 검토, 이터레이션 계획은 스크럼 쪽에서는 스프린트 리뷰, 스프린트 플래닝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이터레이션 검토, 이터레이션 계획이라는 썼느냐? PMI는 이제 에자일 쪽에 DSAM이라는 디스플린드 에자일 스크럼 마스터라는 또 방법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격증도 갖고 있고, 거기에서 PMI에 사용되던 용어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반복 검토, 반복 교육이라는 부분도 여기에다 지금 현재 PM복에 내재화 시켰습니다. 자, 여러 가지 회의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워터폴과 에자일이 섞여 있죠. 여기 보시면 백로그, 일일 데일리 스탠드업, 그다음 이터레이션 검토, 이쪽은 에자일이고 나머지는 다 워터폴이죠. 휴고 릴리스 계획 요거 역시 에자일이죠. 나머지는 다 워터폴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타임박스 같은 경우는 에자일, 그 다음에 추천 고객 점수, 이것도 에자일 고객에 대한 충성 또 피드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스키마 이런 부분, 영향력 매핑, 모델링, 일부는 여기는 이제 밑에는 에자일, 여기는 위쪽은 워터폴 이렇게 섞어놨어요. 예. 기타 결과물 같은 경우 여기는 순수하게 쭉 보시면 거의 워터폴이 많죠. 베이스 케이스부터. 대신 이제 비정기 실수라든지 로드맵 같은 경우는 에자일에서 주로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도 가정사항 기록부 있지만 백로그 또는 리스크 조정 백로그 이런 말은 에자일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조정 백로그 같은 거. 나머지는 또 워터폴 얘기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결과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거 다 어떻게 해요? 대부분 워터폴에서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이것도 워터폴에 사용되는 부분이죠. 예. OBS, 그 다음에 제품 분류 체계는 이제 에자일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워터폴 주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역시 시각 데이터, 우리는 이제 데이터 표현 기법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친화도 번다운 차트, 인과관계 사이클 타임 쭉 있는데, 일부는 에자일에 주로 사용되는 거, 일부는 워터폴에 사용되는 게 다 들어와 있고요. 이런 부분이 프로젝트 작업 또는 인도 측정 때 주로 사용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 보시면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인포메이션 라이트 데이터 번다운 차트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 상황판이 바로 인포메이션 라이트 데이터잖아요. 리드 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에자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누적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번업 차트의 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순서도, 간트, 히스토그램 이런 부분은 다 워터폴에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도 있죠. 여기 보시면 대부분 워터폴 지역에서는. 그런데 스토리맵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라든지 가치 흐름 맵이라든지 속도 차트, 필로소피 차트 같은 경우는 에자일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물 같은 경우는 다 워터폴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워터폴인데 그동안 안 나왔던 단어가 나와요. 불확정 인도, 불확정 수량이라는 말은 그동안 PM북 6판에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타도 뭐 쭉 있고 대부분 워터풀이네요. 유저 스토리 빼고요. 유저 스토리만 이제 사용자 이야기로 주로 이제 XP에서 에자일 XP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워터풀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쭉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록 일부를 보면 이제 부록 쪽으로 들어가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변화를 좀 인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객 중심 소프트웨어 강화 가치죠. 예. 그 다음에 지속적인 제품 제공 및 지불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이런 고객에게서 제품을 공급하는 조직 만들어서 이제 주로 공급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고객 중심이라는 게 고객이 참여하고 경험하고 고객 가치 및 관계, 충성도, 고객의 생애 주기가 거꾸로 이제 온디맨드 그런 이런 변화, 고객이 참여하면서 제품을 변화시키거나 또 고객이 주문하면 그때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고객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제품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제품 환경에 따라서 조직은 안정적인 팀 구성, 점진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든가 프로그램 관리 중요성이 현재 발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어가 좀 나옵니다. 약어가. 그래서 약어가 조금 그동안에 PM북 6판에서 없었던 약어들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약어를 표시를 해놨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좀 생소한 약어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잘 캐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일부만 좀 제가 추려놨는데요. 추리는 이유는 에자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자일에 대한 용어 해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에자일에 관련된 용어가 이렇게 적응형, 그 다음 백로그, 번자원 차트, 케이던스, 그 다음에 CFD, 그 다음에 CD죠, CD. 그리고 누적 흐름도가 CFD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기 차트 등등등. DOD 중요하죠. 디피니션 단위라든지 데복스, 그 다음 에픽, 기능 점수. 워터폴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은 단어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라디타라든지 또 이터레이션 리뷰, 이터레이션 어프로치, kanban, 그 다음에 rate responsible moment, ring canvas도 나와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생애주기 평가 부분도 좀 나와 있고요. 최소 기능 제품, 미니멀 발리어블 프로덕트,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무드 차트라는 것도 참 재밌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고객 추천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 오스모틱 커뮤니케이션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주소 듣는 거잖아요, 옆에서. 그 다음에 프로타이션 스키마 등등등. 그 다음에 역할 쪽으로는 백로그, 프로젝트 오너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정 관련돼서 절대 산정이 아닌 비교 산정, 렐러티브 에스티메이트, 에자일에서 추가하는 부분이잖아요. 휴고 미팅, 그 다음에 백로그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에자일 조직에 관련해서 셀프 오가나이징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역시 스토리맵, 기타 등등. 주로 이제 제가 여기서 한 70%, 80%는 에자일에 관련된 용어들만 놨어요. 타임박스도 있고요. 그죠? 유스 케이스, 유저 스토리라든지 주로 가치 쪽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필로소피 되게 중요하죠. 팀 캐파시티죠.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약어 및 중요 모델도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시험에 대한 칠판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